반갑습니다. 배고프시죠? 아니에요? 빨리 끝내라고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반갑습니다. 저는 상상 창작소 봄의 김정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기후위기 시대 굿바이 남도 풀꽃을 오늘 책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마치 제가 막 3년 전에 뭔가를 노비 계약이라도 한 것 마냥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마음이 좀 그랬는데, 아마 그런 어떤 최소한의 서로에 대한 약속이 없었다라면 이 책은 어쩌면 아직도 나오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오늘은 펼쳐볼까 합니다. 여기 제일로 지금 오른쪽에 계신 분이 이 책에 보면 저자의 사진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사진이 가장 많이 제공해 주신 임윤희 선생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소장님이시죠. 우리 문광선 선생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안 낀 데 없고 또 잘 깨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존재감이 드러나는 우리 정은필 선생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네 분이 오늘 이 굿바이 남도 풀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선생님들이 제일 궁금해하신 이야기들이 저한테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기 제일 뒤에 앉아계신 두 분이 계세요. 한번 제일 뒤에 저기 잠깐 일어서 주세요. 오른쪽에 계신 분이 김정훈 님입니다. 이 책의 교회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 표지부터 굉장히 아름답죠? 이 표지 디자인을 맡으신 우리 송경 선생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저분들이 정말 날이면 날마다 책을 열심히 만들었던 분들입니다. 저는 말만. 자, 이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 책의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왜 이 책이 굿바이 남도 풀꽃일까요? 우리 이 책의 제목을 지어주신 분이 계세요. 지어준 건 아니고, 또 처음에 책의 제목을 기후위기 시대 사라져가는 남도 풀꽃, 이게 굉장히 긴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뭔가 메시지가 있으나 좀 뭔가 임팩트가 좀 강하게 와닿는 것은 없다. 그래서 굿바이 남도 풀꽃이라는 이름을 정했는데, 솔직히 김영 선생님한테 지금 마이크를 넘기기가 무서워요. 마이크를 넘기면 20분 강의를 해버려가지고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래도 본인이 지으셨으니까 책의 제목을 지은 이야기를 좀 잠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네. 이 제목을 짓기까지는 한 달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국에서 사라지는 남도 풀꽃하고 굿바이 남도 풀꽃하고 둘 중에 어떤 것이 나을지를 물어봤어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그랬더니 20대가 오히려 굿바이 남도 풀꽃이 더 좋지 않겠냐, 시선 강탈도 되고 또 궁금해진다고. 그리고 어르신들은 이 사라지는 남도 풀꽃이 좋다고 우리 오군 교수님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셨는데, 이 책은 젊은 친구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이 좀 있어서 제가 굿바이 남도 풀꽃을 선정하게 됐고, 이것은 페북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했습니다. 근데 우리 그 니체가 쓴 신은 죽었다, 역설적인 표현이잖아요. 그것처럼 또 침묵의 봄도 두 개가 역설적인 표현이고, 불편한 편의점, 이런 것들이 다 베스트셀러의 제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그렇다면 굿바이 남도 풀꽃, 방점은 뒤에 있는 남도 풀꽃에 가 있기 때문에 굿바이 남도 풀꽃이라고 했을 때 이게 역설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었더니 반응들이 좀 좋다고 하고, 그리고 굿바이라고 한 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요. 왜 굿바이로 지었냐? 책을 읽어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잘 쓰셨다고 생각하시면 박수 한번 주세요. 먼저 여기 우리 윤희 선생님께 좀, 여기 많은 책에 보면 많은 아름다운 불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역설적이게도 이 불꽃들은 자신의 간절한 존재감들을 지금은 내가 뭐 사라질지 모른다는 그 간절함 속에 자신의 온 힘 다해, 정말 온 힘 다해 역설적이게도 꽃을 피워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순간을 담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임민희 선생님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불꽃 찍을 때 이랬던 이런 감정이나 느낌들이 어떠셨는지 한번 잠깐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임민입니다. 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은 야생생물보존원이라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엊그제 이제 안타까운 사고가 좀 있었죠. 532 반달가슴곰 콜럼버스 곰이 이제 그제 폐사했죠.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식물보다는 곰을 더 바라보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출근하면 뒤 창문으로 곰들이 항상 저하고 같이 교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식물보다는 곰을 찍는 사진이 더 많습니다. 제가 처음 지리산에 89년도에 갔는데 그때부터 좀 식물에 좀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식물 사진을 찍기 시작했는데, 저도 이 김명선 박사님처럼 제 스승님이신 오균 교수님의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물을 바라볼 때에는 제가 뭐 멸종위기 식물도 촬영을 하고 있지만, 일반 멸종위기는 아니지만 일반 식물을 바라볼 때에는 모든 분들이 똑같은 생각이지만 귀하다, 그 자리에 있어서 고맙다. 그리고 저는 사진을 찍을 때 좀 더 사람들이 이 식물의 아름다움을 좀 자세히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실 심정으로 사진을 찍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런 제 사진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조금 더 공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사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불꽃 사진 찍으면서 제일로 힘들었던 뭐 이런 기억들이 있으신가요? 제가 찍었던 사진 중에 삭곡이라는 사진이 있습니다. 난과하시는 분이 바위에 붙어 있는 사진인데요. 그 사진이 절벽 아래에 이렇게 붙어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찍을 때 뒤에서 한 사람이 제 다리를 잡아주고 저는 엎드려서 절벽을 내려오는 과정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때 좀 한 높이가 한 10m 이상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찍을 때 지리산에서 좀 찍었었는데, 그때가 조금 가장 좀 어려웠지 않나 싶습니다. 네. 목숨 걸고 찍은 사진이랍니다. 네네. 자, 그 옆에 지금 안경 끼신 중년의 남자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죠? 잘생겼죠? 죄송합니다. 무리를 일으켰네요. 저분이 저러지 않았어요. 엄청 멋지셨거든요. 저하고 개인적인 인연이 좀 있습니다. 저기 계신 문광선 선생님은 저희 대학교 때 동아리 선배님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때는 저 한참 조교도 막 하시고 나중에는 대학원도 가신다 그러고, 저 양반이 돌 땡기던 양반이 뭔 또 대학원을 가지? 뭔 일이지? 우리는 데모회라고 막 시켜놓고 지는 공부한다고 막 이렇게 도망갔던 양반이 어느 날 우연히 보니까 국립공원에 가 계신데요. 우리는 그저 좋았습니다. 이제 선배백을 믿고 국립공원은 공짜로 갈 수 있겠구나. 한 번도 공짜로 안 들여보내줬습니다. 자, 우리 문광선 선생님이 이 김영선 선생님하고 오랫동안 이 다도
다도해를 비롯한 영암, 월출산의 이런 보호지역 이런 곳들에서 함께 조사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 좀 한번 잠깐 한번 들려봐 주시겠습니까? 예. 그 우리 대표님이 뭐 지는 나는 뭘 던지게 하고 지금 공부하러 갔다는데 얼마 전에 오늘인가 저기 그 다도해 국립공원에 그 진도에 친환경 양식 인증을 하는 사업을 국립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양식장에 가면 많은 생산을 위해서 약도 쓰기도 하고 또 어떤 어부 같은 것도 잘 관리가 안 되고 또 싼 어부를 쓰다 보니까 바다가 오염되고 하는 이런 어업 활동들을 좀 더 친환경적으로 해서 바다도 살리고 지속 가능한 어업이 되게 하자. 그래서 적어도 국립공원에서만큼 그렇게 해보자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는데 오늘 이제 첫 심사를 받았는데 그 심사를 하는 그 심사 대행을 하는 그 친구가 저분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옛날에 제가 공부는 안 시키고 이렇게 현장에 끌고 다녀가지고 오늘 이렇게 바닷가에서 또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굉장히 제 생각에 잘 살아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한 아까 우리 박사님은 착한 생태학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좀 착한 출판인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자님께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김영선 박사님은 제가 아마 처음 본 게 환경운동연합 간사님 있을 때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저도 이제 국립공원에 있었으니까 환경운동연합 하면 좀 무섭고 별로 안 친하고 싶은 사이인데 진짜 어느 날 갑자기 동양 저희 오금 교수님 연구실에 가서 공부를 한다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대견스럽기도 하고 정말 앞으로 진짜 본격적으로 국립공원하고 싸워볼 마음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처음에 그때는 석사였는데 나중에 박사까지 하시더라고요.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국립공원과 함께 또 일을 꾸준히 해오시고 또 여러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이제 생태학자로 사신 걸 보고 멋진 진짜 생태학자가 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늘 좀 부럽기도 했습니다. 저는 월급 받으려고 자연에 가지만 우리 목사님은 진짜 자연을 보고 싶어서 되게 자연을 찾아다니는 거 보고 저도 더 분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로 오늘 이런 책들도 나올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그 뒤를 따라서 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마음은 먹은 지가 마음은 먹은 지가 한 10년 됐습니다. 계약서 미뤄야 되겠네요. 다음 달에 계약서 가지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좀 뒤에서 그 계약서를 먼저 써야 책이 저도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뭔가를 해야만이 어떤 책을 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내가 뭐 글을 잘 쓴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이 있어야만이 이런 자기 분야의 책을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멋지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여기 출판 책담회 핑계를 대고 목포에서 좀 일찍 나와서 무등산에 어떤 멋진 저수지를 찾아갔다 왔습니다. 어떤 귀한 생물이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서 혼자 그 저수지를 관찰하고 왔는데 처음에 그 저수지 가는 길이 혼자 가니까 풀이 너무 한 달 사이에 자라가지고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장화를 무릎까지 올라온 거 신고 스틱을 막 풀을 헤치면서 혹시나 뱀이 나올까봐 그랬는데 한 50m 가니까 그 저수지가 나와서 너무 멋진 광경을 보고 와가지고 오늘 이 책담회에 오는데 마음 자세를 가다듬는데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렇게 늘 현장을 찾는 그런
모습을 따라서 저도 그렇게 따라서 배우고 싶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박사님에게도 뜻깊은 자리지만 우리 자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도 의미 있는 자리가 앞으로 지속적인 자연에 대한 관찰 많이 자연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또 오늘 보고 한 3일 뒤에 또 같이 여기 다도의 서부에 무인도 칠발도라는 섬에 또 조사를 같이 가기로 했어요. 참 질긴 인연입니다. 그 칠발도 조사 잘 해주시고요. 예. 또 이거 준비하느라고 그 자료 준비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내일부터 좀 준비하셔가지고 조사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늘 같은 선배였어요. 정말 하늘 같은 선배였습니다. 자, 우리 김영선 선생님이 지금 앞에 계시는데 처음에 사람들이 저한테 김영선 선생님한테 책 내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책이 팔리겠어? 그 양반 글을 잘 쓰나? 아니 그리고 뭐 갖고 쓴대? 그러면서 또 마지막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었어요. 그 양반이면 쓸 이야기가 많을 거야. 왜 그러죠? 그리고 너무 그 안 좋은 말 한 사람들한테는 귀뜬 답변을 안 했는데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양반은 현장을 다니는 사람이야. 뭐라고요? 현장을 다니는 사람이야. 그리고 일단 생각이 착해. 뭐라고요? 생각이 착하다고. 근데 강요라고요. 그럼 알아서 들으세요. 네. 근데 이런 책을 내면서 실은 좀 궁금했어요. 대체 정말 이 70여 종의 생물이 죽어가고 있다는데 정말 그런 것인지, 또 날이면 날마다 이게 보는 것 같고 그것이 그거 같고 이러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잠깐 강의하지 마시고요. 잠깐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이 70가지 종류는 어떻게 선별이 됐는지 한번 잠깐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네. 이게 계약서부터 쓰고 보니까 마음이 급해서 사실은 제가 한 4, 5년 정도 환경부에서 하는 각 국립공원마다 특정 식물 조사 영역을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게 멸종위기종이기 때문에 보안각서가 철저한 그래서 작년까지 했고요. 올해는 이제 안 하기 때문에 좀 만약에 영역을 진행하는 상태에서 이 글을 썼으면 제가 많이 보안각서에 걸리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이 영역이 끝났기 때문에 그것을 뭐 오픈해서 뭐 지점을 이렇게 보여주거나 그런 거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각 국립공원에 특정 식물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직접 본 것들, 그 중에서 직접 본 것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백작에 이야기했는데 이게 간상수이고 너무 예쁘다 보니까 또 뭐 어디에 좋다 하니까 다 채취해 가버려요. 그래서 그게 사라지면 그 어린 남자의 그 장미꽃처럼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사라지는. 그래서 그런 종 위주로 해서 리스트를 뽑았고 계절별로 뽑은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애들이라 좀 봐줬으면 좋은 애들, 그런 애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광주에는 이 김영수 선생님이 저에게 늘 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광주에는 산불이 있다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산불이라 그래서 저기 산불이라는 호를 갖고 계신 사학자가 계세요. 그래서 그분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다. 산불. 자, 김불. 김기일 선생님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잿불.
우리 저기 광주드림의 최정희 편집장, 그다음에 거뿔이 있대, 거뿔. 그래서 저는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근데 그 거뿔의 주인공이 여기 정거풀 선생님이었어요. 우리 왜 이름이 거뿔이죠? 그렇게 부르니까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왜? 모르신답니다. 자, 혹시 그런 이름들을 부를 만큼 서로에게 아주 각별한 인연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한번 그 얘기 좀 한번 들어볼까요? 그리고 산불이 다 네, 오늘 하세요. 갯날이네요. 김영선 박사가 갯날을 만들어줬는데 저는 워낙에 착해서 돌이나 화염병 같은 건 전혀 모르고 그냥 관광학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고 그렇게 왔죠. 다만 제가 있다면은 군대 있을 때 이 풀 이름을 다 외워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식물학도 안 가지고 종이나 성을 이렇게 뭐 분류할지도 모르고 그냥 보이는 거 다 외운다. 왜냐하면 여행사에서 살려면은 노래와 이 춤을 못 추기 때문에 보이는 거 다 설명해버리고 그분들이 질리면은 그만해라 하면 저는 자면 되고 그분들은 춤추고 놀면 되고 옛날 관광버스가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묘하게 이제 소세원에 좀 있다가 환경운동연합에 계신 분한테 이제 눈에 띈 거죠. 이제 논리적으로 뭐였냐면 가사문학관을 짓는데 이게 주변에 그 역사 문화적 환경들이 같이 보호돼야 된다라고 이게 제가 얘기를 하는데 환경운동연합에서는 가사문학관을 짓는데 오폐수가 문제다라고 하는데 오폐수는 거의 나올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우기니까 다들 이제 지려고 하죠. 근데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우리랑 같이 놉시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일제는 순진한 제가 환경운동연합에 이제 같이 간 거죠. 근데 이건 이제 여기 또 관광학 전공한 후배도 계신데 관광학에서는 뭐냐면 나쁜 놈입니다. 개발 논리를 저해하는 놈은 나쁜 놈. 그러니까 원래 제가 좀 약간 나쁘긴 했어요. 뭐냐면 지속 가능한 관광이나 또 뭐 문화 관광 또 생태 관광 쪽에 관심이 많았으니까. 근데 이분들이 그걸 봐가지고 그때부터 꼬드겨서 무슨 토론을 있으면 관광은 이 부분에서 왜 안 돼야 되는지 이걸 자꾸 내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했죠. 시킨 대로. 이를테면 뭐더라 저기 그 누산에 올라가 보면 아니 그때 저기 그 청정 가든에서 뭐 하려고 하는 거 거기서부터 노동산 국립공원 바로 왼쪽에 삼나무 숲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온천 지구 뭐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 왜 안 만들어야 되는지 이유는 이분들이 워낙 잘 알죠. 근데 뭐냐면 저는 뭐냐면 역사 문화적 환경에 입각해서 왜 안 만들었는지 이거 하다 보니까 이분들하고 친해졌어요. 친해졌어요.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이제 가는 데마다 데리고 다니려고 하니까 저도 좋죠. 늘 일할 때 그냥 피곤한데 꽃만 보면 이름 이제 다 알고 서로 맞추고 우리 동네에서는 어떻게 부르고 막 그러니까 너무 좋아진 거죠. 그래서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제 찻불도 되고 김불도 되고 고풀도 되고 뭐 제 이름이 고필인데 약간 바꾸면 풀 냄새가 나잖아요. 고풀이 아니고 고풀입니다. 저는 저보다 풀이고 편가르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지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서 오국인 교수님도 알게 되고 그러면 노고단의 그런 생태 복원이나 이 지난한 작업들이 어떻게 해서 훼손된가 무분별한 관광이라고 하는 관광행위 자체 때문이다. 또 다른 요인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막는 게 제가 관광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친해졌고 또 습지도 모르는데 장묵 습지 뭔일 한다고 또 와서 저한테 뭐라고 해놨어요. 꼭 김영선 박사 전화오면 도망갈 수 없고 거절할 수 없고 끌려가야 되는 그런 처지라서 책담에도 나오라 하니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책도 아직 안 봤는데 그랬습니다. 네. 자, 긴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마운데요. 저희들 이야기보다는 여기 또 앉아 계신 분들도 많은 궁금하신 게 좀 있으실 것 같으세요. 저기 아까 그 소개받으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저기 최대성 교수님.
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다가 아까부터 저한테 그러셨죠?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네. 제가 책방에 초대를 받고 나서 우리 김영선 박사님하고 저랑 개인적인 역사를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언제가 생각이 나냐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순환도로를 차로 쌩쌩 달리잖아요. 그 당시에 순환도로가 건설이 될 때 그때 아까 우리 정고필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그 순환도로를 무등산을 훼손하는 건설 공사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겠다는 그 열정으로 그때 하셨던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죠. 그게 2000년 초인가요? 2000년 초인데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교육대학에 있었기 때문에 교육대학 과학관에서 저랑 그때 한국운동연합 계실 때 같이 만나서 이 얘기를 나누고 막 했던 그런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서 반갑게 왔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굿바이라는 말이 아까 말씀 이미 하셨는데 사실은 좀 궁금했어요. 제가 지난 2월 말에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저는 원래 해양식물 전공이거든요. 분류학을 했고 그래서 관심이 많은데 바닷가를 다니기 어렵고 그래서 요새 지난 3월부터 우리 주변에 있는 식물들 특히 이제 꽃 피우는 식물들을 찾아다니면서 거의 하루에 한 2명씩 계속 기록을 하고 있어요.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제까지 한 207종 정도 우리 주변에 계속 제가 개인적으로 사진을 찍어가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남도풀꽃 책단이 오면서 나도 책을 한번 만들어 볼까? 농담입니까? 사실로 듣지는 마시고요. 저는 원래 이제 해양식물 전공이기 때문에 육상식물에 대해서 이렇게 건드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취미로 즐겁게. 그래서 오늘도 그게 이름이 뭐더라? 나이가 드니까 이름이 갑자기 막 생각이 안 나는데 어제 제가 서울 경기도에 있는 어떤 산에 올라가서 미역줄 나무를 꽃이 핀 것을 정상에서 보고 사진을 찍고 그걸 이제 제가 한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올리고 했는데 저는 미역 같은 것을 제가 전공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미역줄 나무라는 이름이 너무 생소했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표현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처럼 자연과학하는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표현. 바닷물 속에 미역이 저류를 따라서 흔들리는 모습이 미역줄나무의 그 줄기가 이렇게 흔들리다가 어느 순간 나무를 움켜잡고 감아 돌아가는 그 모습을 조상들이 보고 미역줄나무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 설명이 있어서 너무너무 멋진 장면이다. 식물 이름을 붙이는데 그래서 식물학자들에게 특히 육상식물 전공하시는 분들에게 너무나 기가 막히신 분들이다 감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아직 책을 못 받아봤지만 책 속에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지금 책 받아보면 정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너무 좀 길어져서 혹시 꼭 질문 있으신가요? 옆을 좀 보시고 질문을 해주세요. 네, 역시 눈치가 전부 다 역대급이십니다. 자, 여러분 이 책 제일 뒤를 한번 봐줘보세요. 책을 내면 저자들이 추천사를 좀 이렇게 받아오곤 합니다. 그리고 또 의뢰껏 저자와 관계나 또 필요에 의해서 추천사를 받기도 하는데요. 이 추천사를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힘겨운 삶일수록 그 안으로 흐르는 온기와 정은 더 뜨겁다는 것을 알고 있는 김영선 선생의 따스한 시선으로 기록한 굿바이 남도풀꽃은 간결하고 설득력이 있다. 씨앗이 애써 고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제 생명을 다하는 것처럼 남도 풀꽃이 전하는 위대한 나눔과 사랑의 이야기가 곱게 새끼를 쳐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멋진 추천사 아니십니까? 한편에 시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이 추천사를 써주신 분이 저희 김경일 선생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왜 추천사를 빨리 안 주요? 그랬어요 제가. 빨리 왜 안 주십니까? 라고 했더니 자꾸 옛날 일이 생각이 나서 울음이 나오더래요. 옛날에 힘들 때 김영희 선생님과 이런 인연들 이런 것들이 한참 열심히 대학 졸업하고 나서 시민운동할 때의 모습, 또 본인 역시 그렇게 살아왔던 서로의 묘한 인연들, 그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서 울음이 나서 웃었다고 느껴온 거짓말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글을 이렇게 써주신 거짓말을 그렇게 하셨는데요. 자,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책담에 저희들이 잠깐 마칠 건데요. 함께 해주신 여기 네 분께 크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우리들이 이 자리에 온 이유는 특별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길거리에 있는 풀꽃 하나, 또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웃 하나, 또 내 자신조차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작은 마음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노라고 이야기하는 풀꽃들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고, 또 나 여기 살아있노라고 간절히 이렇게 외치는 풀꽃들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들이 다시 한 번쯤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저자들과 이 사진을 제공하고 또 함께 조사를 다니고 오랜 인연을 맺으면서 이렇게 관계를 맺고 세상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여기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크게 박수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